자,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기 유망한 종목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국 스포츠 산업에 베팅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 영업실 미국 주식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보니까 왠지 저희 시청자분들 굉장히 좋아할 만한 종목이 딱 들어있어서 바로 그냥 종목 이름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드래프트 킹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종목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무슨 업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네. 어떻게 돈을 벌고 그래서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참 좀 어려웠었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드래프트 킹즈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 보이시고 있는데 대체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 뭐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여기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먼저 이제 뭐 드래프트 킹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스포츠 업계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관중이 많이 줄어들면서 네. 이제 무관중 경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카지노 사업도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드래프트 킹즈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업체다. 그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즐길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래프트 킹즈가 2011년 처음 이제 설립이 됐는데 판타지 스포츠라는 거의 선구자입니다. 판타지 스포츠요? 예, 들어보신 적 있나요? 판타지 스포츠. 처음 들어봤어요. 판타지 예. 스포츠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포츠 게임을 가지고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승패 여부를, 그러니까 승부 여부를 맞추는 게 보통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월드컵 누가 우승하느냐에 뭐 베팅하고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경기를 한다. 그러면 한국이 승리에 건담, 그러니까 한국이 이길 거냐, 일본이 이길 거냐 걷는 거는 뭐 2배.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죠. 몇 대 몇으로 이길 거냐까지 맞추면 뭐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고 네, 이런 게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 스포츠 베팅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이런 게 네네. 일반적인 우리의 스포츠 베팅인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데 판타지 스포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온라인에서 그 사용자가 가상의 팀을 꾸려가지고요. 네.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어렵죠.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용자가 이제 선수들을 막 선택을 해서 그 선수들이 실제 게임하는 내용과 결과를 대입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NBA의 판타지 게임이다. 그러면 NBA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각 팀에. 그 선수들 중에서 자기만의 팀을 꾸립니다. 네. 뭐 LA에서 뭐 누굴 데려오고 뭐 시카고에서 누굴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팀을 꾸린 다음에 그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은 막 득점이라든지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걸 다 스코어화해서 그거 이제 스코어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예, 그런 이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와. 보통 이제 콘테스트 형식으로 열리고요. 네. 100달러 정도의 참가비를 내고 참가를 해서 네. 뭐 우승하면 100만 달러.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해하는 건 누가 이길 거냐 승패를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어떤 이제 나의 팀을 꾸려서 내 팀이 이뤄낸 점수가 1등을 하면 가장 큰 상금을 받게 되는. 예,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하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네네. 저게 이제 실제 이제 NFL의 이제 판타지 리그의 컨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중간에 20달러가 참가비가 20달러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참가 인원이 지금 15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럼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은 참가비만 모으면은 306만 달러 정도 돼요. 네. 이 컨테스트에서 주는 총 상금, 뭐 1등이 100만 달러, 2등이 50만 달러 해서 총 275만 달러를 상금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상금 주고 나면은 참가비에서 한 30만 달러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그게 그런 이제 식으로 수익이에요? 이제 예, 그렇게 이제 그거를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가서 이 플랫폼에서 보통 한 참가비의 8에서 15% 정도를 수익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0달러의 참가비를 내고 그러니까 한 2만 2천 원 정도의 참가비를 내고 내가 만든 이 팀이 1등을 했다. 그럼 네. 지금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를 네, 총 상금이 그렇죠. 총 상- 1등이 총상금이. 1등이 100만 달러, 뭐 2등이 뭐 50만 그런 식으로.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 드래프트 킹즈는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번 이 콘테스트가 보통 매주에 여러 가지 게임, 네네. 뭐 야구, 축구, 뭐 미식축구,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별로 막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참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간에 수익을 가져가는. 사실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게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소니 뭐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이죠. 플레이스테이션이죠. 엑스박스로도 이런 거 뭐 피파 이런 거 하는데 네. 그런 거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그렇죠. 실제 게임을 보면서 내가 이제 선택한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잘하면은 또 이제 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와. 예, 그런 이제 판타지 스포츠라는 게 이제 예전부터 좀 유행을 많이 했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전문가다. 네네. 뭐 이렇게 팀을 꾸리면은
더 잘 될 것 같다. 뭐 호프집 가면 그런 분들 엄청 네네. 많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에 도입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드래프트 킹즈인데 사실은 최근에 뭐 상장도 했지만 네.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2018년 5월에 미국 대법원에서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었던 프로랑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 법안이 네.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풀린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각 주에서 알아서 너희 주가 뭐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선택을 해라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법안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21개 주에서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가 되었고요. 네. 지금 지도 보시면 나오는 데가 이제 합법화가 됐거나 앞으로 될 지역들이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가능한 이제 드래프트킹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핸드폰으로 게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온라인이 가능한 건 14개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지금 허가가 된 그 주들의 총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의 한 24% 수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심지어 드래프트 킹즈는 그 중에서 상장 당시 7개 주, 그리고 네. 올해 한 2개 정도 추가해서 9개 주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9개 주의 인구수가 미국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합법화가 된 곳은 21개 주. 그러니까 네. 거의 절반가량이 합법화가 된 건 맞는데 네네. 거기 인구 밀도가 낮아서 그런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구 밀도로 따져보면 뭐 그렇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데도 지금 이제 뭐 진행 중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대도시들이 사실은 이런 합법화가 되게 되면 굉장히 성장 동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판타지 사업만 하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원래 이제 스포츠 배팅하는 이제 뭐 승무패를 맞추는 스포츠 북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온라인 카지노인 아이게이밍 사업까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온라인 뭐 스포츠 배팅하고 카지노가 이제 드래프트킹즈가 이제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점유율이 한 60%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고 2등이 이제 팬듀얼이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한 30%,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에 의하면 스포츠 배팅을 하는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는 온라인으로 카지노 게임도 네,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킹즈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 한 21조 정도 되고요. 뭐 아무래도 2분기에 스포츠 경기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컨테스트를 못 했겠죠. 그러면서 실적이 좀 타격을 입었고 3분기에는 경기들은 재개가 됐어요. 관중이 없었지만 네네. 경기가 재개되면서 배팅도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실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2020년 3분기 매출이 1억 3,300만 달러 정도로 네. 작년 3분기에 6,700만 달러 대비해서 98% 정도 1년 만에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뭐 액티브 유저들도 102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성장 여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이제 이 코로나가 어쨌든 뭐 계속 있더라 하더라도 스포츠 경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예상 수익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매출 가이드도 기존에 5억 달러 정도에서 5억 4천에서 6천 정도로 좀 올렸고요. 그리고 내년도 매출은 한 7억 5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뭐 예상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한번 이제 확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고 다시 이제 조금 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주가가 오른 게 사실은 지금 뭐 스포츠 베팅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올해 3분기에 일리노이 쪽에서 허가가 나면서 그러면은 이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아질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고요. 앞으로 이제 드래프트킹즈도 그런 이제 허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네. 허가가 점점 많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유저 수도 늘어날 거고요. 네. 굉장히 좀 뭐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프로 스포츠가 4분기에 열리는 프로 스포츠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네네. 바로 미식 축구가 하고 있고 최근에 또 NBA도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아 올라가고 있어서 네. 요 두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네. 4분기 실적도 좀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래프트 킹즈 이 내용을 사실 저는 여기저기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못 봤던 내용을 오늘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드래프트 킹즈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대략은 알지만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던 그 내용들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니에요. 이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스포츠 중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보 TV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보 TV. 예, 요새 뭐 넷플릭스를 필두로 OTT가 굉장히 뭐 난리가 났죠. 네네.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HBO 맥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OTT 사업자들이 있는데 2020년 3월 현재 미국 가정의 76%가 네. 어떤 형태로든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직도 케이블이나 뭐 위성 TV 같은 거를 구독하는 가정도 전체의 58%나 된다고 해요. 근데 뭐 코드 커팅 이야기가 굉장히 옛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넷플릭스가 되면서.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OTT 비디오 스트리밍의 이제 시청 시간이 전체 이제 TV 시청 시간에 비해서 18%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스포츠 중계 네. 그리고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 이런 거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그렇죠. 스포츠 중계는 꼭 그 시간에 봐야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뉴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랑 스포츠 중계 시청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보 TV는 여기에 좀 초점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인데요.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중계를 보기 위해서는 네. 이 푸보 TV를 구독을 하면은 어떤 스포츠든 간에 이 OTT 서비스를 통해서 라이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운 게 그럼 기존에 있는 뭐 ESPN, HBO 뭐 스포츠 이런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을 이 플랫폼 하나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것들을 그쵸? 다시 보기 형식으로 보는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어디서든 이 생방송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채널도 있지만 왜 우리나라도 케이블 TV 채널을 돌려보면 어떤 거는 뭐 1분 미리 보기에서 뭐 네네. 서비스를 더 가입을 해야 볼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네네. 많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더 심합니다. 보통 이제 페이퍼뷰 서비스를 많이 하고요. 네네. 그래서 스포츠 경기도 실제로 뭐 잘 보기가 힘들어요. 아. 예전에 뭐 웨이웨더랑 파키아오 같은 것도 그 경기를 보려면은 집에서도 한 10만 원 정도를 내야 집에서 볼 때도요? 네, 볼 수 있었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중계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그거를 조금 저렴한 비용에 뭐 TV를 포함해서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이제 볼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푸보 TV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 100개 정도 채널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4K 해상도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뭐 자막에 나오시는 것처럼 푸보 TV의 월 구독료가 한 $60 정도 합니다. 59.99달러인데 네네. 보통 미국에서 케이블 TV를 설치를 하면은 월 이제 사용료가 한 $110 정도 나와요.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저렴한데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내가 신청을 하려면은 이제 그거를 또 달러 와야 되잖아요. 네네. 뭐 셋톱박스가 또 설치를 그렇죠.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해지하고 싶어도 쉽게 해지를 하기가 힘듭니다. 계약에 붙잡히죠. 그렇죠. 푸보 TV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입을 하는 거고요. 네. 네. 가입을 해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OTT 서비스가 하지 못했던 좀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스포츠 중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성장의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구독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2017년에는 한 13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2019년 말에는 한 31만 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전체 시청 시간도 한 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월 수익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사람들이 한 가지에 익숙해지면 다른 거를 조금 보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한 네. 가지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 푸보 TV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모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뭐 미국 각지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가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포츠 배팅하는 사람들은 또 아, 이걸 TV를 봐야 되겠네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서비스도 같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매출 규모랑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이게 뭐 스펙을 통해서 이것도 합병을 했고요. 네. 시가총액이 한 18억 달러, 2조 수준 정도 되는데요. 매출이 2018년에는 한 7,480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2019년에는 1억 4,650만 달러 기록하면서 한 9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료 구독자 증가율이 한 47% 정도 되는데요. 네. 인당 매출액도 굉장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마케팅 비용을 이제 좀 적게 써도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는 푸보 TV를 봐야 된다는 인식이 바뀌고 있어서 뭐 앞으로 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 이제 NFL하고 이제 NBA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도 좀 유저들이 많이 좀 푸보 TV에 가입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래프트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푸보 TV 보실 것 같고 푸보 TV 네. 보시는 분들 가운데 드래프트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또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도 네, 나쁘지 가져가 보는 않은 것도 좋을 것 스타일인 같네요. 것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 영업실 미국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 통해서도 오늘 시장에 대한 많은 내용 담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